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감도는 아시아 증시입니다. 다만 이제 국가별 개별 이슈에 따라 상승세를 켜는 국가들도 있으면서 혼란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코스피는 오전보다 상승폭이 꺼지긴 했지만 여전히 3,170선 공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화권 증시부터 살펴보시죠. 오늘도 최고점 경신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 반도체 테마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바로 반도체 국산화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 H20 칩 구매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기술 자립주들이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주 내에서는 중국판 엔비디아로 불리는 반도체 설계업체죠. 캠브리코는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또 파운드리 기업 SMIC까지 7%대 급등하면서 증시를 끌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장 초반 상해지수 3,800피에 육박했고요. 이 시각 현재는 장중 한때 3,800포인트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10년 내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이 랠리의 끝은 어디일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도 탄력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죠. 0.65%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테마로 짚어보면요. 반도체가 역시나 강합니다. 중국 반도체 국산화 기대 운풍에 과학창업 50지수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중국판 나스닥 지수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에이스 중국 과창판 스타 50 지수는 장중 5%대까지 치솟으면서 탄력이 처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올해 수익률 함께 체크해보시면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뿐 아니라 오늘 중국 증시 내에서는 로봇주 역시 강합니다. 바로 역대급 휴머노이드 로봇 계약 소식 덕분인데요. 알려진 규모는 1만 대로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주문 기록을 기록했답니다. 텐다이 로봇의 수주 소식에 로봇주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천기술, 탁포그룹 등 유망한 로봇주로 구성된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 덩달아 오늘장에서는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장중 10,000원대를 회복을 했고요. 현재는 1% 내외 0.9%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상황까지 짚어보시죠. 최근에 낙폭을 딛고 조심스레 상승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이어서 채권 수익률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밤사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오르자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채권 수익률 상승에 은행, 보험주가 짙은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엔화 약세에 따라서 수출주,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패스트 리테일, 어드반테스트 같은 기술주의 약세에 상방이 제한된 모습인데요. 5장 들어서는 하락 전환한 니케이 지수, 이 시각 현재는 약보합권 내에서 42,58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은행주와 보험주, 그리고 수출주는 상승하지만 반도체주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도쿄 거래소입니다. 미국의 기술주 약세 영향을 그대로 받아내면서 지수를 누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일본 반도체 기업을 추종하는 플러스 일본 반도체 소부장 ETF, 오늘은 눌리는 모습입니다. 현재 52주 기준으로 수익률은 4.3%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하나증권 김성은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김성은입니다. 네, 중화권 증시 흐름 오늘도 굉장히 강한데요? 네, 금일 중화권 증시는 유동성 효과가 재개된 가운데 국산화 테마 기반 본토 증시가 홍콩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 증시는 다시 연중 신고가 경신을 시도를 했고 반도체 지수인 상해 가창판과 심천 창업판 중심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일 딥시크가 3.1 버전의 공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적용된 연산 포맷이 곧 출시될 차세대 국산 AI 칩을 겨냥해 설계된 것이라는 발언에 GPU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상해 가창판 스타 50 지수도 5% 급등을 하고 3년의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H20 사용 제한 소식으로 중국 AI 칩 캠브리콘도 사상 최고가 경신 흐름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양측이 반도체와 히토류 관련 흰겨루기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 히토류, 소프트웨어 테마주가 전면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 선호도가 높은 PCB, CPU, 금속 등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중국 증시는 개인과 신용거래 기반 다소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장중 변동성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수급 효과가 극대화된 본토보다는 홍콩 항생지수 추이를 실제 흐름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증시는 지금 10년 새 가장 흐름이 좋은데 경제 지표들은 계속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7월 이후 중국 주식시장 랠리는 유동성과 수급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이 급냉하지는 않았으나 7월 경제지표가 전면적으로 부진을 했고 가격 신호가 약한 가운데 주가와 괴리가 연중 최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최근 중국 주식시장 강세와 채권시장의 급락을 매우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중국 주식의 강세가 채권 가격 급락을 유도하는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3년 만에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3분기 중국 주식과 채권의 공수교대는 공통적으로 강력한 펀더멘털과 가격 신호 기대를 기반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선 예금 금리가 1%대로 붕괴 시대에 진입을 한 중국 가계는 역대 최장기간 비중을 확대한 고정금리나 채권형 상품을 일부 축소를 하고 주식형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력이 매우 큽니다. 물론 이는 주식 이동의 배경이 될 뿐이며 실제 위험 선호도 개선과 촉매제 역할은 최근 1년간 누적된 주식 부양과 재정 정책 효과, 구조적인 비관론의 완화, 가계 디버리징 정점 통과 기대, 그리고 달러 약세와 해외 자금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우선 하반기 전반적인 수급 환경과 추세는 채권보다 주식에 여전히 유리할 것입니다. 탈예금 관점 혹은 신규 자금 관점에서 보면 주식은 잃을 것이 없는 반면에 채권은 잃을 수 있는 것이 아직 더 많으므로 시기적으로 3분기 주식의 상대 강세와 주도권 유지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10월 국경절 연휴 이전 주식 차익 실현과 채권 시장 반격 가능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지금 서클의 대표가 한국을 찾아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중국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배경은 디지털 화폐 전략의 변화입니다. 중국은 2021년에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했는데요. 이번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는 그런 기조에서 크게 선회한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디지털 금융의 전략적 역할을 다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제를 넘어서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전략과 달러 패권 견제라는 큰 틀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달러 기반 자산이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는 달러 기반 디지털 자산의 네트워크 우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서 위안화 기반 디지털 금융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려는 전략으로 보이며 디지털 위안 국제화를 통한 균형 구축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안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 본토보다는 홍콩이 선행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즉 홍콩과 상하이 같은 금융허브를 중심으로 시범 도입을 준비하고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정상회의 등 외교 무대에서 국제화 전략을 발표할 가능성에 주목할 예정입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김성은 연구원이었습니다.